중국의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이 48.4%로요. 달러 비중 46.7%를 처음으로 앞서버렸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농부 여러분. 요즘 글로벌 경제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세계 경제가 2000년 이후에 소비자 미국과 이제 중국이 굉장히 두 강대국이 되면서 이 나머지 국가들과 이 중국,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팽팽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사이에는 통화가 있죠. 달러가 존재를 했습니다. 이 달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달러의 역할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역할 역시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배우기로는 이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예. 그래서 달러를 중심으로 이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2000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이 시간엔 정말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을 지적할 텐데요. 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중국의 역할을 좀 강조할 텐데 이 방송 들으신 분이 친중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 경제의 흐름,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00년 이후 세계 경제가 상대적으로 계속 높은 성장을 했었는데요. 세계 경제에서 소비자는 미국이었었죠. 미국 하면 예. 소비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중국이 상품을 싸게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출해 줬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신흥국 이런 나라들이 또 상품뿐만 아니라 원자재까지 수출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미국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미국 금융상품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 신흥국, 원자재, 중간재를 싸게 공급해주고 이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주니까 미 금리가 낮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니까 특히 미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팽창했었습니다. 서로 이익이었죠. 중국 같은 나라는 미국으로 수출해서 경제성장해서 좋았고 네. 미국 사람들은 특히 소비자들은 상품을 싸게 사서 좋았고 그다음에 금리가 낮으니까 주가 집값 올라서 서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장을 한 거예요. 예. 일단 서로 좋고 상부상조하는 느낌으로 와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중국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2001년에 중국이 이제 미국이 가입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죠. 세계 무역국에 가입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임금을 바탕으로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상품을 굉장히 많이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림에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로 그려놨습니다만 2001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누적이에요. 무려 6조 2천억 달러나 됩니다. 와.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해가지고 6조 2천억 달러 미국한테 월마트에 공급을 해줬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트럼프 때 중국, 미국이 무역전쟁이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그 뒤로 무역 적자가 좀 줄어들다가 또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무역 적자가 3,829억 달러 더 늘어나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 하고 있지만은 중국보다는 아직도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해서 벌어가지고 외환을 많이 쌓은 거예요. 네. 2000년 만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1,656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작년 말 보니까 3조 1,277억 달러, 무려 19배나 증가했죠. 19배요? 예. 중국이 세계 최대 외환 보유액이 된 겁니다. 네. 우리나라 한 4,60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위, 10위 하고 있는데 네네. 중국이 1위고 그다음에 일본이 2등인데요. 일본이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중국이 3조 1천억 달러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죠. 네, 이렇게 많은 외환으로 도대체 뭘 했나요? 그거는 일부는 쌓아오고 있고요. 네. 일부는 미국 국채를 사준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미국이 중국 국채를 얼마나 많이 사줬느냐 그게 나오는데요.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네. 금융위기가 오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국채를 중국이 사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2001년 말에 미국 국채를 한 786억 달러 보유했는데요. 2013년 말에는 1조 2,700억 달러 엄청나게 보유했어요. 그렇네요. 그 당시 2008년 미국이 어려운데 중국만이 이렇게 국채 사주고 그다음에 저 고성장하니까 중국만이 뭐 자본시장을 구해준다, 자본주의 국가를 구해준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만 네. 어떤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외환을 샀고요. 그 돈 일부로 미 국채를 사준 겁니다. 그러나 그 그림에 나와 있으면 최근에는 계속 줄여가고 있어요. 아, 계속 사들이는 게 아니네요, 예, 이제는. 2023년까지 사들이다가요.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뭐 하면서 중국이 그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2월 보니까 약 8,500억 달러로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렇네요. 일단 그렇게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고 하면서 중국은 경제 성장을 계속 해 오면서 미국의 국채를 사왔던 거고요. 미국은 금융시장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각각 했는지가 또 예. 궁금합니다. 예,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요. 뭐 수출이 잘 되니까 그 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WTO 2001년에 가입했다고 그랬는데 작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8.4%나 됩니다. 세계 평균이 3.5%예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성장한 거죠. 그런데 미국은 연평균 1.9%였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놨으면 세계 경제에서 중국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요. 예, 미국 비중은 상대로 축소되는 거죠. 2001년에 중국이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3.9%였어요. 네. 근데 작년 보니까 18.1%로 급증해 버렸죠.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네요. 예, 대신 그 미국 비중은 31%에서 24%, 뭐 25%, 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실물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예, 미국 금융자산은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융자산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만 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보니까 2001년 말에 16조 한 5천억 달러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2021년 말에 80조가 넘어버렸어요. 와, 몇 배가 증가를 예. 했네요. 작년에는 뭐 주가가 떨어지면서 64조 5천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만은 명목 GDP로 해도 2001년에 GDP 대비 주식가총액이 154%였는데요. 2021년에 329%가 늘어나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로 중국은 실물 중심으로 성장하고 세계 GDP에서 중국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미국은 실물 경제는 상대적으로 둔화됐지만은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팽창해 버린 거죠. 사실 뭐 그때까지는 둘 다 좋았죠.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서 돈 벌어가지고 경제 성장에서 좋았고, 미국은 그 중국이 미 국채 사주니까 금리도 낮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빨리 팽창하면서 미국 금융시장도 이렇게 크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서로 윈윈이어서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달러를 중심으로 뭔가 교류가 됐을 것 같은데 이 역할이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달러 가지고 미국 가서 국채를 사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서로 좋았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좀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국제 무역 거래에서 달러가 편리함의 상징이었죠. 달러로 하면은 모든 국제 거래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특히 무역 거래가.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이란을 그 스위프트 시스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는 건데요. 네. 이것에서 탈퇴시켜버려서 퇴출시켜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이나 이란은 뭐 국제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네. 그다음에 작년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러시아도 스위프트에서 탈퇴시켜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는 달러가 편리함의 상징이 있는데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위협의 상징으로 변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하면 미국이 우리도 이렇게 스위프트에서 탈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겁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달러를 무기화를 하면 달러를 못 쓰게 돼서 뭔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다른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아니라 뭐 딴 거 쓰지 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국 중심으로 스위프트의 다른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아까 네. 중국이 미 국채 많이 줄이고 있다고 그랬지만은 뭐 세계가 미 국채를 줄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위안화 사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 러시아하고 중국은 지금 거의 위안화로 무역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오바, 이름이 너무 길어요. 브라질 이름 정말 대통령인데. 기네요. 이분이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네. 정말 또 가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을 제가 그대로 요약해 보면, 왜 국제거래에서는 반드시 달러만 써야 하느냐. 중국과 거래해서 위안화 결제를 더욱 늘릴 것이다. 제가 더 눈치 보이는데요. 예. 그리고 또 더 가격은 발언을 합니다. 네. 매일 밤 나는 왜 모든 국가들이 무역을 달러에 기반해야 하는지 자문한다. 왜 우리는 자국 통화에 기반한 무역을 할 수 없는가. 근본이제가 사라진 후에 달러가 중국 국제 통용화폐라고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나. 국제무역에서 달러 지배를 종식시키자. 와. 정말 과감한 주장이죠. 정말 과감하네요. 브라질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요. 네. 또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이제 큰 나라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죠. 이 아르헨티나도 우리도 위안화 사용하겠다. 여기에 동참하기로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아차 싶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의도한 거는 이게 아닌데 왜 다들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 버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위안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역으로 위협을 받는 느낌일 것 같아요. 심지어 사우디에서도 지금 위안화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고요. 예, 사우디가 1974년이네요.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결제받았어요. 그래서 페트로 달러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우디 가서 원유 좀 생산 늘리자. 네. 그러니까 사우디 외무장관이 바이든 떠나자마자 우리 논의한 적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우디 원유 수출 중 25%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받아보겠다. 그렇게 되면은 페트로 달러로 말씀드렸으면 지난 50년 동안 사실 페트로 달러가 지속되었거든요. 이게 페트로 위안 시대도 도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아직 구체적인 행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권유하고 지금 사우디도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중국이 중국 외환 국가 외환 관리국이라는 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3월 달 보니까 중국의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이 48.4%로요. 달러 비중 46.7%를 처음으로 앞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무역 거래에서 달러로 무역 거래, 금융 거래를 했는데요. 이제 특히 무역 거래에서는 자기 돈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중국이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상품 수입해 가면서도 달러 안 주고 위안화를 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위안화가 중국에서 많이 나가게 되면 이게 또 돈이 어디로 도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계속 위안화로 거래를 하고 위안화가 브라질, 그다음에 사우디, 남아공 이런 나라로 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이 이런 무역 거래뿐만 아니라 이런 신흥시장에 위안화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이런 직접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안화가 밖으로 나가는데 그 위안화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까 미국하고 다른 나라 세계관계 이야기했을 때요. 미국 네. 소비자들이 소비하니까 중국, 러시아 신흥국들이 상품 원자재를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으로 미국 금융상품을 사줬다. 그래서 미국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은 중국 위안화로 받은 나라들이 이 위안화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우선은 중국 상품 사는 데 쓸 거예요.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휴대폰, 네. 중국이 앞으로 전기차가 아시아 시장에 많이 돌아들 텐데 이런 상품을 수입하는 데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이 있다면은 아마 그동안 아시아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돈 벌어서 미국 금융상품 한 것처럼 아마 돈이 남아돌면은 이들 국가들이 중국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중국의 금융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팽창하지 않았고요. 네. 중국이 지금 외환시장, 금융시장, 금리 자유화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중기적인 목표가 달러처럼 기축통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외환시장 자유화해야 되고 금리 자유화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 밖으로 나간 돈들이 처음에는 중국 상품을 사겠지만은 아마 나중에는 중국의 금융시장, 금융상품을 사면서 중국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좀 생겨야 되겠네요. 예, 그러려면 금리 자유화해야 됩니다. 네. 외환시장 자유화해야 되는데요. 결국 시간 문제지 결국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이 수입해가지고 나간 달러를 자기네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중국도 결국 그런 식으로 가자.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걸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비켜봐 미국 이제 우리야 우리 차례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그동안 미국 실물에 비해서 금융시장이 너무 빠르게 성장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시장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썼어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라면 기업하고 가계인데요. 그래서 민간 정부 부채 이렇게 합친 게 2001년에 GDP의 정부 민간 부채가 304%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썼죠. 415%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부채가 많고 저금리 때문에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죠.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IMF 같은 데 그 전망치를 보니까 최근에 거의 2028년까지 세계 경제를 전망해 놨던데 작년에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차지하는 게 25.4%거든요. 그런데 2028년에는 24%로 더 낮아지라 보고 있고요. 중국은 18%에서 20.4%로 더 늘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추월을 금방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마 2030년대 전후에 중국이 미국을 국가 전체 GDP, 1인당 국민소득 많이 차이가 있지만 국가 전체 GDP는 추월 가능성이 있죠. 이게 미중 패권전의 본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소비자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역할이 변하게 될 것 같아요. 완전 뒤바뀌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세계 경제가 미국 소비자, 중개 생산자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중국이 미 국채 안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미 국채를 덜 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2001년에 미 연방정부가 발행한 미 국채를 외국인이 17.5% 보유했어요. 근데 중국이 많이 사면서 다른 이머징 마켓도 샀죠. 2014년에는 34%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까 중국이 미 국채 계속 팔고 있다 그랬는데 외국인 비중이 2014년 34% 정점에서 작년에 23%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국채를 안 사주면 미국 정부는 계속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국채를 누가 사주느냐? 연준이었죠. 연준이 사준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2001년에 한 19.3% 가지고 있었는데요. 18.9%까지 연준이 많이 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연준이 양적 축소를 단행해야 된다는 거죠. 양적 축소가 뭡니까? 그동안 양적 완화라는 것은 경기가 나쁠 때 금리도 내리고 미 연준이 시장에 있는 국채를 사준 거예요. 그런데 물가 때문에 양적 축소를 해야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연방정부가 계속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국가 부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가 부채가 높거든요. 그거를 외국인도 덜 사주고 연준도 양적 축소를 통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사주겠느냐는 거죠. 현재까지는 미국 금융회사들이 사주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금융회사들이 어디까지 사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외국인도 비중 축소, 연준도 앞으로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은 미국 금리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거라는 거죠. 결국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채권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 미국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를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거 수요 상황 보니까 미국 국채는 그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채는 그래도 수요가 있거든요. 외국인들 아직 9%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은행들이 국채를 사줄 수가 있어요.
은행들이 돈이 들어오면은 채권이나 주식, 유가증권에 투자하지만 대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가계가 돈 빌려 쓰기 힘들고요. 우리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형성 자산이 무려 936조나 돼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앞으로 은행 돈을 덜 쓸 겁니다. 그래서 은행 가게가 돈을 덜 빌려 쓰고 은행이 그 돈을 덜 빌렸으니까 맞아 기업이 돈을 덜 빌렸으니까 우리 은행들은 국채를 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금리보다는 우리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든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렇게 수급 상황 보니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환율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계속 저는 그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달러 가치가 그동안 주요 선진국 통해서 2번 크게 하락했거든요. 85년 9월 플라자비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로 달러 가치 51%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40%나 떨어졌습니다. 달러 가치가 작년에 지수가 114에서 지금 102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 부채 넘고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대부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IMF가 전망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8년까지 세계 GDP에서 중국 비중은 늘어나지만 미국 비중은 축소된다는 거죠. 미국 비중 축소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의 문제지 달러 가치가 최소한 IMF 전망이 맞다면은 네. 2028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주식시장 상대적으로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수출 중 뭐 중국 비중 줄어들고 미국 비중은 최근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그 중국 비중 확대, 미국 비중 축소 이런 것 보면은 우리가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중국 등 아세안 시장을 관심 있게 이쪽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 우리나라 상품 수입해 가면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위안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위안화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뭐 달러 시장만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위안화 시장도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위안화 시장 활성화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에 좀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비슷하겠어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되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그 1980년대부터 쭉 비교해 보니까 10년 단위로 1980년에는 우리 코스피가 미국 S&P보다 더 많이 올랐고 99년에서 99년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을 때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지난 10년은 미국이 엄청나게 앞서 말씀드렸으면 돈을 풀어가지고 미국 주가 우리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축소, 중국 비중, 다른 아세안 비중은 확대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가계 자산 배분도 우리가 우리나라만 투자한 게 아니라 국가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10년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가 수익 수익률이 미국 주식 수익률보다 낮다. 그래서 자산 배분할 때 뭐 좀 미국 비중은 조금 축소하고요. 우리나라나 뭐 이머징 마켓 이런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비중도 상대적으로 좀 미국보다는 좀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가치가 앞으로 하락을 할 것이고 미국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중국이 이제 떠오르는 시점이죠. 앞으로 이제 뭐 수익률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보다도 더 높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자산 배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고 또 그동안 기축통화로 여겨져 왔던 이 달러가 위안화에 의해서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말 큰 흐름을 글로벌적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예, 정말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특히 그 기관 투자자들, 국민연금 이런 자산 배분하는데 꼭 한번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내가 큰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나는 주식밖에 관심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시장 흐름을 알아야지 투자에도 영향을 다 어떻게 보면 이미 받고 있는 중이에요. 내 주식이 왜 오르지? 왜 떨어지지?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시장의 큰 흐름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해서 이런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퀴즈 시간에도요, 맞추신 분들께는 3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답은 결국에는 이 큰 대주제 안에 들어있는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기만 했다면 당연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수님, 퀴즈가 무엇일까요? 예, 그동안 그 세계 경제 흐름 보면은 네. 뭐 달러가 무역 결제에 거의 다 사용됐죠.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가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도 위안화를 사용하겠다. 네. 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도 그러겠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그 사우디가 또 나서고 있거든요. 예, 사우디가 1974년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를 받았죠. 네. 예, 그래서 그 뒤로 그 페트로 달러 시대 이런 게 열렸는데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사우디가 중국으로 원유 수출 한 25%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뭐뭐 통화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퀴즈는 이렇게 되면 지난 50여 년 지속되어 오는 페트라 달러 체제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요. 네. 페트로 뭐뭐 시대가 서막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로 뭐뭐 여기다 통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 지난 50여 년간 페트로 달러 시대가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페트로 땡땡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땡땡에 들어갈 2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들어가 있는 링크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